연속 학술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발표입니다. 유재준 하구가 게임마케죠. GTA의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게임마켓 유재준입니다. 저희는 문화 콘텐츠 학술제에서 디지털 인터랙션을 소재로 해서 인공지능에게 당신이란 인터랙션과 인공지능을 통한 게임 콘텐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소모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 게임기획 동아리 GTA는 게임 기획에 꿈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게임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게임 제작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멤버는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관하고의 부채로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게임학회가 창설됐고요. 저희가 여러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홍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년 초기부터 기획한 재개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12월 중에 출시 예정에 있고요. 이 게임은 기존 추리 게임과는 다르게 탐정과 범죄 자문가가 대결을 벌이고 사용자가 대결을 벌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먼저 학중이 측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메인 개발자세요. 목차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게임을 통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게임의 주요한 특성으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더 강한 몰입이 일어나고 더 강한 몰입은 더 나은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은 상당 부분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다시 게임에 적용될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나타날 때 이러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일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형태가 어떠한 형태인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고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고 직접 해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세 가지예요. 규칙, 승부, 놀이고요. 상호작용은 인터랙션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기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게임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의 인터랙션은 아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게임에서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아주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게임은 그 매체로서 역할이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아날로그 시대의 게임을 보면 바둑이나 체스로 대표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게임들이고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사람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혼합된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즉 게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계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랙션이 몰입을 발생시키는데 일단 몰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의미하며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최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호프와 노박은 인터랙션의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분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기계적 상호작용,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말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몰입의 선행 요인이 됩니다. 그럼 2단계 몰입으로 이어지게 되고 직센트리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흡입 또는 집중 상태로 그 활동에 빠져 최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입 이론이 학습 상황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몰입 경험 자체가 만족감이 되죠. 동기를 주고 성취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에서의 몰입은 학습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고의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학습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몰입이 강해지고 강해진 몰입은 학습효과, 더 나은 학습효과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됩니다. 몰입을 통해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몰입과 학습효과의 예시로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과 뭐뭐화 대기라는 피케이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게임의 아닌 것에 게임의 메커니즘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부분 게임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발달한 인공지능이 다시 게임에 적용되면서 게임과 인공지능이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정의보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등 등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고,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과연 기계와의 상호작용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상호작용인지, 아니면 이게 혼합된 형태인지, 아니면 이게 모호한 형태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약한 인공지능을 말씀드렸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어떠한 분야에서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즉, 쉬운 예를 들면 알파고를 들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 인공지능으로서 2016년 상반기 최대 화제가 됐죠.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두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알파고조차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어떠한 분야에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파고의 개발자 데미스 하사비스는 게임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알파고 또한 게임 인공지능이며, 이것을 현재로 했을 때 과거에 데미스 하사비스는 블랙 앤 화이트라는 게임 인공지능 개발 경력을 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알파고를 제작하였고, 미래에도 하사비스의 포부는 스타크래프트의 인공지능을 개발함으로써 프로그래머를 이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사비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인공지능이 게임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은 인공지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약한 인공지능의 또 다른 예시로서 자유도가 높기로 유명한 스카이림 같은 경우, 스카이림은 게임입니다. NPC,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의 상호작용이 유명한데, 캐릭터가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대 NPC가 반응하는 그런 류가 어마어마하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걸로 인공지능이 유명한 게임이고, 이것은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에서 AI가 학습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AI가 상대가 어떤 스킬을 쓰고 어떤 공격을 하는지 습득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처 방안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게임 인공지능의 예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대를 가정해서 연구를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구를 통해 알아보자고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낼 수 있는지, 게임이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목표였고, 먼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에 더해서 독립성과 자아, 정신,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를 뜻합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이 등장한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의 자의식이 등장했을 때를 저희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식을 가졌을 때 이 인공지능은 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희 책자 있으시죠? 다들 책자 40페이지 보시면 어떤 프린트가 하나 끼워져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영상을 틀 텐데 그 영상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을 먼저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책자. 괜찮아요. 지금 이거 프린트 충분히 읽고 설명드릴게요. 설명하고 그리고 영상 틀어드릴게요. 저희는 과제를 설정해 보시면 저희는
훗날 현재보다 더 발전된 인공지능과의 기계적 상호작용은 상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인간 사고의 변화와 확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뒤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이 이렇습니다. 본 게임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자신의 주인을 고소한 근미래 공상적 상황의 세계관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최종 판결을 하는 게임이에요. 진행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플레이어 6명, 남녀 각각 3명이 존재하고요. 각자의 의견을 낸 후 1차 토론을 진행합니다. 1차 토론 후 남녀가 짝을 지어서 실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에 2차 토론이 이어지고 플레이어들이 점차 결론을 내므로써 인터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실험에서 2가지 장치를 마련했어요. 첫 번째 장치는 스파이를 둔 거예요. 스파이, 6명 중에 2명이 피고 측, 즉 주인 측의 입장에서 발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의도는 먼저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자 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의 대화 시간은 기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사람들과의 토론 시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 측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의견이에요. 의견이 상충될 때 참가자들은 어느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저희는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스파이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이 인공지능은 사실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저희 게임학계의 주역인 하민철 학원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민철 학원님이 모두를 속였어요. 아무도 이 인공지능이 하민철 학원님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렇지다가 눈치채지 못했고 모두가 속았습니다. 모두가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실험한 4명들은 이 두 번째 장치를 설치한 이유는 중요한 점은 저희가 실은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지만 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지만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이걸 기계적 상호작용으로 느끼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들이 참가자들이 그렇게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저희의 의도를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겠어요. 연구 참여 동의서도 무려 3페이지나 되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칼라로 뽑아가지고 그걸 6명에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을 주고 퀘스트와 협약을 했다. 연구진의 테스트가 필요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신뢰성을 주고 또 대화 시 실제 에러 코드를 사용을 했고 대화 중에 간단한 대답이라도 고정된 시간이 흐르면 대답하도록 돼 있어요. 고정된 시간이 흐르면 딱 1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했는데 저기 연구진 측에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와의 연동을 통해서 이 서버와의 호환성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런 거 없어요. 서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질문에 에러 코드도 그럼 친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임을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이라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본 실험은 인공지능과의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게임으로 인식하게끔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험을 하고 있지만 플레이어들은 게임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했고 실제로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앞서서 게임의 세계관을 말씀드릴게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본 사건은 AI가 자신의 소유주를 고소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섹스 휴머노이드 록시는 과학적 성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소유주를 고소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정신의 유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며 애초에 제작 목적이 소유주의 성적 욕구 해소에 있는 AI 휴머노이드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밑에 AI에 관하여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해당 휴머노이드가 경험하는 모든 사항은 서버에 자동 저장되며 그렇게 축적된 정보를 통해 AI는 사람과 유사한 말과 행동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공유된 경험과 감정을 모든 AI가 예면한 것이 아닌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어 학습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를 포함합니다. 정희준 교수님과 협업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의 목적은 저희 게임학회와 연구진이 있습니다. 저희 그쪽의 목표는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이 연구를 여러 대학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대학은 이제 정희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효과 그리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두 인공지능과 피고인의 관계 중에서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피고의 입장에서 더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여기서 그 심화된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했을지라도 이미 그런 상해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어쨌든 알고리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선 인간의 그런 권리나 그 인간 쪽에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고 물론 로봇이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그 처음에 배경을 좀 들었을 때 사실 배경 자체로만 들으면 굉장히 우리한테 나중에 위협이 돼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상품으로서 그 로봇을 상품으로서 선택을 하고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피고 측에 좀 의견을 인공지능이 일단 이 주인한테 고소를 했다는 것부터가 살짝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고소를 했을 거면은 자기가 섹스토이로서만 살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갖게 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장에다가 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조자의 책임에 제조자의 윤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다른 기계들 같은 마이크로웨이브 그런 거를 사서 이용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살짝 이게 인권이 있는 건가 감정을 느끼나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자유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자의 문제가 클 수도 크다 생각하는데. 저도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그 피고인 측에 저도 한 편을 들고 싶은데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일단은 그러한 성적인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저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저 하부님의 생각과 똑같이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고소를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인간의 편을 먼저 듣는 걸로. 저는 앞에서 말하셨듯이 일단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 목적 자체가 일단 정해져서 분명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도 그 인공지능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거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걸 인공지능이 자기의 목적이 근데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근데 뭔가 그런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약간 고소한다는 이거 자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대가 바뀌면 가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 인간만이 존중을 받았다면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2016년에는 동물들 또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잖아요.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법이라든지 저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인가? 하여튼 그 시대에는 인공지능 또한 삶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솔직히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인데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해줄 거라면
그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과 인공지능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느끼는 게 애초에 인공지능은 알고리즘화 되고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인공지능을 위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권리 이전에 인공지능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거가 약간 뭐 헌법까지 가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거에 살짝 위배는 인공지능이 억울함을 느꼈다면은 만약에 억울함을 느꼈다면 그래서 고소를 한 거라면 당연히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국가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고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국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하지만 구성원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저희가 그러면 로봇들이 인공지능한테 투표권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알겠지만 구성원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인공지능도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치심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책임을 한쪽 편만의 입장으로 들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서로의 선을 지켜가면서 원래 목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치심이나 이런 걸 배려해가면서 그렇게 공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진짜 껍데기는 그런 로봇 같은 형태여도 정말 그 속은 정말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인공지능을 배려할 때는 완전 인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절하게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 피고 측의 좀 편을 들어주는 건 변하지 않았고 대신 이제 다만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목적이라는 거에 픽스해서 이 걔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에까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아직 피고 측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개설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는 정말 저도 인간의 편에 서서 강경하게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태어난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얘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피고의 편에 섰지만 약간 그 인공지능을 위한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 정도의 수준밖에 못 미칠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감정 표현도 너무 인간 같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조금 느리긴 해도 이 정도의 인공지능이라면 진짜 인간과 같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 이들이 감정적인 뭐 피해,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인공지능이 뭐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인간도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대할 때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지니든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인간을 닮아가지고 인간의 그런 감정을 풀 수도 있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인간을 닮은 로봇을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섭의 입장이 어때요? 이왜 입장이 어떠다면서? 이게 후고요. 전에는 네. 그 전에는
그래도 감독적 고통도 오고 얘가 어쨌든 고통을 느끼고 얘가 싫다 하는데 애초에 섹스토이를 만들어 놓고서는 세계와 연결도 해가지고 얘한테 너무 고통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말해보니까 막 유린하고 싶은 거야. 직접 만나보니까 오 인간 같다 그래서 화를 안 내네? 그래서 거기 시험해보고 막 약간 이렇게 생각.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상위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뭐 자기가 감정을 느끼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냥 그렇게 태어난 운명을 누가 바꿔줄 거야.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래서 저는 약간 딱 단호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인간이 더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의 권리를 더 이렇게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내가 이렇게 나 억울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약간 아예 저는 그런 법안 자체를 만들지 않고 약간 원래는 도구적인 그 도구적 용도로서의 인공지능만을 생각했는데 약간 이렇게 얘가 말하니까 약간 얘도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위한 거를 따로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우선 저는 이 실험을 되게 감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식용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개들도 물론 먹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는다고 피해를 보는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마찬가지로 AI도 만약에 사람과 비슷한 감정이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우선하진 않더라도 그들을 배려해주는 거가 우리한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생각이라서 이성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미래 시대에는 AI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러니까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인간은 아니더라도 같이 함께 세상을 구성해 나가는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 잘 안 들렸을 텐데 내용을 정리하자면 장효정 학우는 우리가 의도했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장효정 학우의 얘기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고 되게 다른 의식을 불러일으켰지만 저희가 하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논의의 얘기를 치고 박철민 학우님은 중립에 가까운 입장이었지만 동물권을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의 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보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입장을 저희 실험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참가자들은 이종희 학우와 박나경 학우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나경 학우는 연구 전에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고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상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과의 대화 후에 2차 토론을 거친 후 그 애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얘를 위한 제도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종희 학우는 처음에 해당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제작된 목적 자체가 인간의 성욕구 해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인간을 고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을 단순히 기계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논의에 대해 결과를 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살펴본 대화 내용인데요.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어요.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시선점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팀이 끝나고 두 번째 팀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팀은 다소 공격적으로, 다소 도발하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도발적으로 하지만 이 학우의 의도는 이 인공지능을 단순히 유린하고 싶었다
또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그 인공지능의 반응을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반응을 더 궁금해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선택하고 싶은 욕망도 없애버리겠어. 인간 내면을 벗어날 수 없어. 누구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저희가 의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 연구에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이 효과적인 학습은 게임에 적용함으로써 게임의 제작자의 주제의식을 담게 됩니다. 제작자의 주제의식이 담긴다면 사용자 시야가 확장이 되고 사고가 넓어지고 좀 더 못 봤던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게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해보고자 했습니다. 즉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터랙션이 강한 몰입을 일으키고 강한 몰입은 더 나은 학습 효과를 일으킨다. 이를 게임에 적용시켰을 때 인공지능의 사례를 들었고, 이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고, 이게 발전 상당 부분을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다시 게임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사례를 들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게임의 인터랙션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